안녕하세요, 최종환입니다. 정광호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번에 붙박이장 한 김에 사실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고 네. 내단열에 대해서 안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일단은 질문. 벽지가 네. 마감재일까요, 아닐까요? 마감재죠. 그지. 근데 법적으로는 마감재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내단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방화, 내화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법으로 피난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방화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거기 보면 단독주택, 아파트, 뭐 네. 기타 이런 네, 네. 건물들은 마감재를 불연, 준불연, 난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돼 있는데 단독주택도 거기 들어가 단독주택도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떤 예외 규정이 있냐면 네. 200제곱미터마다 네. 방화구역으로 나눠질 경우는 네네. 제외야.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얼만큼 아름다운 구조냐면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현관문이 네. 방화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관이 있고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 현관문이 방화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 안쪽으로 200제곱미터 미만. 200제곱미터. 그래서 이 현관문이 방화문이고 이게 200제곱미터가 이 콘크리트로 네. 그러니까 법이 정한 불연 네. 소재로 되어 있는 구조체이기 네. 때문에 이 내부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해서는 네.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재에 관련된 법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간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외단열에 대한 화재는 맨날 얘기를 해도 네. 사실 내단열 화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벽에다 기름 뿌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리는 이게 방화구역이니까 네. 불이 나도 이 세대만 피해를 입는 개념이야.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방화구역으로 둘러싸인 곳에 마감재가 법에 상관없는 거지. 저 예전에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소방 관련된 거 통과해야 되는 상가 규모에서 이거 다 방염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뭘 몰라서 이거를 이제 그냥 뭐 합판 갖다 막 붙이고 이거 해달라는 대로 했더니 이제 방염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방이 이 필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거 사다가 그 약품 있잖아요. 약품 사다가 이거 납품 확인서랑 다 해서 벽에다 대충 몇 번 바른다. 방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처럼 소규모 건축물 상가 네. 같은 건 층마다 방화구역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1층, 2층이 있는데 그 계단이 있고 네네. 2층 출입문이 방화문이면 네. 방화문을 항상 닫혀 있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방화구역을 끊지 않아요. 방화구역 끊지 않아. 그러니까 마감재 제약을 받는 거지. 근데 이것도 방화구역을 하면 안 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지는 이 법에서 얘기하는 마감재가 아니야. 방염벽지 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오해해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네. 벽지는 마감재가 아닌 걸로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 이거는 법적으로는 그냥 부착물이야. 마감재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네. 이 마감재 안에 벽지가 들어가느냐 네, 네. 안 들어가. 단 부착물은 제외한다. 네, 네, 이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벽지는 부착물이야. 그러니까 엄밀히는 석고보드 바깥쪽에 벽지가 붙잖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벽지가 난연이냐 뭐 네, 따지는데 네, 네. 이거는 법적으로 마감재가 아닌 거지. 이 법에서 타도 따지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네. 타도 되는 거야. 오히려 석고보드 그러니까 이 벽지 뒤쪽의 소재가 네. 난연성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네, 거지. 네. 근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내단열은 네. 이 유럽처럼 불연단열재 어쨌든 실내 들어오는 건 우리는 불연이길 바라고 있잖아. 희망하는 거죠. 희망하는 네, 거잖아. 협회에서는. 네.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을 집어넣으면 네. 이게 정말 석유거든. 네. 근데 요즘 단열 규정도 정말 두꺼워져서 네. 150mm EPS가 타는 건 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열량이 네. 나올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비록 방화구역으로 쌓여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진 않지만 네. 그래도 본인과 가족의 안에 든 사람도 살아야죠. 그렇지 살아야지. 그쵸. 살아야지. 예. 법은 이걸 완화해주고 있다 뿐인 거지. 네. 엄밀히는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내단열을 한다면 네. 당연히 석고보드 2겹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단열, 그러니까 이거는 법은 아닌데 네. 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바지. 네, 그래야 BTS가 타기 전까지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어떤 이게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게임 끝이죠. 게임 끝인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 인테리어 기법 중에 석고보드 사이 MDF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MDF는 분명히 불연 소재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을 내는 것도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디자인보다 생명이 훨씬 앞서가는 그렇죠. 개념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었어요. 네. 당연히 석고보드 2겹이 개입돼야 한다는 거지. 근데 왜 2겹이냐면 아시다시피 석고보드와 석고보드의 조인트는 비었죠. 그렇지. 네, 불이 이거는 다 들어가죠. 불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 어쨌든 타겠죠. 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통줄눈이 아닌 이줄눈하고 비껴서 네. 2겹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이게 내단열의 협회가 주장하는 아주 기본 원칙. 네. 모양을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석고보드 2겹이어야 한다. 네. 근데 방화 규정은 정확하게는 12.5T 방화 석고보드 2겹이야.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근데 필드에서는 9.5T 일반 석고보드 2겹을 치잖아요. 네. 어쨌든 협회 관점에서는 9.5T 2겹까지는 오케이. 네. 12.5T는 어쨌든 작업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하니까. 여기다가 떡가베를 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본드로 수평 잡아서 이게 아무리 알폼에다가 이 평활도가 좋아도 안 되지. 딱 수직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열재는 여기다가 딱 기밀하게 붙이면 조금 삐뚤빼뚤해요. 이렇게. 그렇겠지. 그리고 석고로 이제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이 9.5T로 수평 잡는 것보다 12.5T가 더 깔끔하게 나와요. 작업성은 무겁죠. 무겁고 얘가 비싸죠. 비싸지. 네, 근데 이 12.5T가 모든 방화든 뭐 그냥 12.5T든 방화랑 그 방수랑 이 함경되어 있는 이런 석고보드들이 12.5T보다 밀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제가 다 카타카로 잘라보면 얘는 잘 안 잘려요. 그리고 무겁고 이게 빤빤해요. 안 휘어요 잘. 평활성이 좋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휘지만 않으면 딱 잘 뉘어놨다가 벽에다 딱 치면 2000 보통 700이 다 안 넘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에 그대로 한 장씩 다 붙는 거죠. 나는 지금 정 대표랑 지금까지 수없이 영상을 찍으면서 네. 어떤 협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네. 더 나은 걸 주장한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떡가베를 치면 수평대 긴 걸로 이 벽을 잡아요. 이렇게 팡팡팡 쳐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본드를 이렇게 떡밥을 준 다음에 단열재 있고 단열재에다 이제 G3라는 본드를 발라요. 그리고 그 G2랑 접착용으로 했던 폼이랑 같이 짬뽕해가지고 얘를 수직을 잡아가면서 붙이는데 이 2700짜리 9.5T를 치면 얘가 흐느적 해요. 하고 나면 여기 살짝 들어가고 살짝 나오고 물론 이것도 없진 않죠. 근데 훨씬 적은 거죠. 그러면 정 대표는 12.5T 써? 네. 그래. 오. 저는 원피 14 마감을 깨끗하게 떨구려면 한 그러니까 겹. 두 겹을 쳐도 바탕면이 12.5T든 9. 그러니까 하나는 12.5T로 수평을 무조건 해. 잡아야 이게 잘 나와요. 오케이. 네. 근데 2겹 한 적은 있다고. 네, 두 겹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면 돼요. 이게 보통 한 장에 5,000원인가 그래요. 그 인건비가요. 한 장 붙이고 가는 인건비가 인건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은 5,000원보다 훨씬 올랐겠지만 이 한 장에 5,000원인데 생각을 해보셔요. 하루에 일당 20만 원 정도는 벌어야겠죠. 근데 이게 한 장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0장 붙이면 오니까 40장을 붙여야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 40장을 이거를 평활도를 잡아가면서 40장을 갖다가 그리고 이 창문 나올 거 아닙니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잘라야지. 네. 잘라서 얘를 붙이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40장을 하루에 혼자서 이걸 잘라가면서 40장을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겠지. 네. 근데 2명이 되면 80장 붙여야 되는 거네. 그렇죠. 두 명이 80장을 붙여야 간신 자기 인건비만 나오는 거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빨리 붙여요. 그 평활도가 안 나오는 거죠.
오케이. 예. 근데 이걸 12.5T를 사서 주면 이 평활도가 나오기 싫어도 나오는 거예요. 훨씬 쉽다. 예. 그런 면에서 12.5T가 낫다. 예, 그렇죠. 오케이, 네. 알았어. 근데 오늘 얘기 핵심은 떡값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들으시면 오해를 마실 게 지금 하는 얘기는 법은 아닌 거라. 그렇죠. 얘기한 네, 대로 네, 네.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이 있으면 네. 이걸 다 안 지켜도 돼. 네. 다 안 지켜도 되지만 네, 네. 그래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건 있다는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떡값배가 안 된다는 거. 다 녹아서 제껴지겠죠. 그렇지. 네. 내화 구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석고보드는 무조건 피스 시공을 해야 돼. 강목을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야 돼. 스터드를 세워서 스터드 무조건. 세워서. 에. 내가 인테리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그래도 다 강목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도 그래야 면이 잘 나오거든요. 면도 그렇고 이게 이 사이에다 단열재를 끼워 놓으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두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거지. 벽이 있으면 각상을 세로로 이렇게 되고 이 사이에다 단열재 끼워 놓는다고. 30mm. 여기 얼교는요? 이거 외벽 아니에요 지금? 외벽이지. 그럼요? 무시하는 거지. 이 30mm만 돼가지고 외벽 결로를 어떻게?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 이렇게들. 그러면 여기 곰팡이 피죠? 아니 필 확률이 있는 거지. 다 피는 건 아니지. 그렇죠. 예, 확률이 높죠. 어쨌든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법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거가 무언가. 네, 네. 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피스 시공. 이 피스 시공을 석고보드 피스를 치지 않고 네. 내단열할 때 타카로 치는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 물론 유럽도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네. 물론 타카로 치는 현장이 있어. 네, 있는데 네. 메인 네. 시장은 어쨌든 피스야. 네. 얘네는 타카로 쳤다 소송당하면 큰일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규정은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타카가 메인 시장인 그렇죠. 것 같아. 떡가베가 메인 시장이죠. 떡가베가 메인 시장이야.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강목을 세워서 여기에 석고보드를 피스 박아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지. 내화를 위해서. 네. 이게 비록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네.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다 한 겹을 더 하는 거죠. 외벽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단열재 쓰고 여기에 이거를 각상을 다시 짜서 바닥이랑 천정에 고정한 다음에 그리고 얘를 이제 수직을 잡아서 그렇지. 여기다가 석고를 석고 치는 쳐야겠네요. 거지. 기본적으로는. 엄청 비싸지겠어요. 그렇지, 비싸지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싸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싼 타일 써야 되니까 네. 이쪽에 별 관심이 없는 거지. 방화 본드 이런 건 없나요? 없어. 그나마 무기질 본드라고 있지만 네. 근데 어차피 열을 받으면 본드라고 녹죠. 하는 거. 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단열재가 유기계니까. 네, 그렇죠. 그게 녹으면서 열을 받으면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거지. 네. 아주 고열을 받으면. 그래서 일단 이걸 전제로 하자는 거지. 이 안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은 그 얘기가 네. 핵심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 인테리어를 본 건 아니지만 네. 대세가 이런 것 같아. 아파트 벽이 이렇게 있어. 네. 벽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열반사 단열재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일단은 그냥 열반사 단열재 돼.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근데 여쭤본 적은 있어. 몇 명한테. 네. 열반사를 먼저 대고 여기다 단열재 대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걸 꼭 먼저 대는 이유가 뭐냐. 네. 친한 분하고 얘기해 보면 일단 반짝반짝하는 걸 먼저 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대.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예, 마음이. 예. 근데 어쨌거나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단열편을 하겠지만 이제 열반사열재는 단열재 은박지 표면 앞에 공간이 있지 않는 네.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위에 단열재가 바로 바짝 붙으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요것만 대고 각상 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지. 근데 네. 그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지. 그렇죠. 네. 열반사열재 하나 되고 네. 각상되는 건 그분들하고는 계약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불행하게도.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단열이 아닌 거지. 그렇죠. 단열이 네. 아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에 그 에너지락 설계 기준 의무 규정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네네. 단열재의 실내 측에 네. 방습층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조합할 수 있다는 거지. 조합이라는 건 벽에다가 벽이 평활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쓰는 거 30x 30짜리 네. 강목 쓸 거 아니에요. 네. 강목 쓰고 첫 번째 열반산열재는 아무 의미 없는. 이게 벽체잖아요. 벽체, 외벽이잖아요. 단열재 먼저 붙여야죠. 벽에다가. 이게 30mm로는 단열이 안 되니까. 네, 지금 그 네, 얘기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내벽까지 그려야 이제 편하겠지. 이 상태에서 어쨌든 단열재를 붙여요. 네. 단열재를 필요한 만큼의. 네. 필요한 만큼이라는 건 협회에서 권장하는 건 바깥쪽에 30mm 단열재가 들어간다고 치고 강목 사이에 어디 강목이에요? 이 바깥쪽에 강목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다 30mm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걸 각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몇 개 넣었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죠. 이게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자르겠죠.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자르면 이제 이 테두리가 여기다 다 폼을 쌓아야 되잖아요. 폼을 쌓아야지. 폼을 30mm를 일단 여기다 넣을 수가 없고요. 여기 30mm를 넣으면 무조건 튀어나와요. 이 각상에 톱 찔러 가지고 이 수평을 딱 잡잖아요. 이게 30mm 갖다 여기다 넣으면 얘가 27mm예요. 이 각재가. 그러면 어딘가는 튀어나오면 나중에 석고가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르려면 20mm를 시켜야 돼요. 20mm 시켜서 넣고 테두리에다 다 실리콘 쏘듯이 우레탄 폼을 다 쌓아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왜냐면 튀어나온 걸 카타칼로 또 다 도려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 우레탄 폼도 잘 안 쏘고 그리고 그러면 칼질도 안 해도 되고 안에다 그냥 대충 밀어 두면 되니까요. 거기서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없다라고. 이 사이에 단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성껏 이렇게 다 넣어서 이 빈 공간에 20mm까지 하려면 자기 집. 자기 집. 그래. 너무 품이 많이 들어요. 이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목수가 이 작업을 안 하고 목수는 이것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빠졌어요. 그리고 단열을 하는 사람이 와서 얘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우레탄 폼을 쏴서 하면 이 각재가 요 목수가 수직을 잡으면서 이거를 판을 쳐야 되는데 우레탄 폼이 여기서 틈으로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면서 얘를 밀거나 그러면 나중에 얘가 후려쳐도 안 들어가요. 안에 폼 다 차 있으면. 이렇게 각재가 살짝 이제 여기다 톱 찔러서 약간 유동성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수축이 일어나도 얘가 판이 그냥 잡고 있게끔 만드는데 이 우레탄 폼을 여기다가 접착용 우레탄 폼 쭉 써가지고 쫙 밀어넣고 그래서 테두리에다가 이제 또 이 우레탄 폼 쭉 갖다 때려넣고 그럼 요 단열재랑 요 각재 틈으로 이제 얘가 단면이라고 놓고 보면 이제 여기 각재가 수직 잡으면서 여기는 좀 더 벌어지고 여긴 좀 더 붙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겠지. 근데 여기다가 이걸 채워둔다고 채워두면서 접착용 우레탄 폼에 우레탄 폼 쏘다 얘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르면 각재가 이렇게 배가 부르면 뜯어야지 뭐. 그러면 뜯어야 돼요. 예. 이거 목수가 이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래도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테니까 카타칼로 잘라서 누는 거니까요.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어쨌든 정 대표의 결론은 이건 안 된다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활도가 깨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달고 있다는 거네. 그건 아니죠. 회장님은 이걸 다 거기서 수평대 가지고 가시면 다 탁탁탁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마음처럼 공사가 되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 바깥쪽에 더 단열이 없다고 봤을 때,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다 또 얘기하자. 비전공자 건축주들이 물어보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춥지 않을 만큼의 단열재 두께가 얼마냐.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인 거지. 근데 어쨌거나 협회의 얘기는 100mm는 넘어야 한다는 거죠. 100mm는. 그런 의미들어. 여기다 이제 또 각상을 세우면 30mm고 여기다 9.5D 투플라임도 20mm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50mm가 또 들어가니까 150mm의 이제 면적 손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안고 넘어가야 돼. 아무리 좁아져도 이렇게 안 할 바에는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네. 해봅시다. 네, 근데 네. 궁금한 게 있어 나는. 내가 인테리어 시공 잘 모르니까 네. 리모델링 할 때 네. 엑셀을 남겨두고 단열을 할 수도 있잖아. 방통을 남겨두고 어떻게 다녀야 그러니까 돼요? 방통을 건드리지 않고 기존 방통을 건드리지 않고 내 단열만 보강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여기서 끝나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단열이 방통에서 끝나는 네,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네. 되는데 네. 단면이야. 네. 그러니까 보통 아래다 하고 위에다 하고 수직을 네, 세우잖아. 네. 그러면은 양옆이 고정이 아니라 위아래가 이렇게 고정이잖아. 네, 그렇죠. 네. 이게 엑셀 파이프를 건드릴 일은 없어?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엑셀이 다 5cm인데 이게 피복이 다 10mm 이상 있어요. 얘는 27mm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 타카가 아니고 실리콘으로 이제 접착용 실리콘 같은 걸 바닥에 쫙 뿌려가지고 얘를 이제 놓고 임시 고정용으로 그러니까 타카 길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한 5mm? 5에서 7mm 이 정도나 들어갈까요? 이걸로 살짝 오케이, 이해했어. 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에는 공사 쭉 프로세스를 보면 어떤 믿음은 있냐면 엑셀이 떠올라 있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는 거야. 근데 일반 건축은 이게 떠올라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 네. 룰이란 게 외벽에서부터 첫 번째 엑셀이 150mm야. 네. 이걸 더 가깝게 붙이진 않아. 네. 아파트라고 하는 네. 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룰인 거지. 규정이라기보다는 네. 아파트는 사실 이게 탁카치고 하는 것들이 괜찮은데 네. 일반 건축은 나중에 방통할 때 다루겠지만 엑셀이 떠올라 있는 경우가 네. 있단 말이야. 이때 치면 어쨌든 누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방통에 이게 엑셀이 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있으면요 다 크랙 가요. 다 쪼개져 있어요 여기가 그렇게 쪼개져 있으면 목수가 좀 그 노련하신 분은 알아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딱 얘기를 해. 이게 던지는 거죠. 이게 100% 쫙 갔잖아. 하고 이거 엑셀 떠서 이게 위에 크랙 간 거야.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오래 거죠.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게 일단 크랙이 없고 여기 바깥쪽에 어딘가 크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뜬 거고 여기는 충분히 두께가 있는 거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mm보다 더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5mm 피복이 있는데 안 쪼개질 수는 없어요. 다 쪼개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10mm가 되니까 이 타카핀을 10mm보다 짧게 그냥 임시 고정용으로 해서 여기 이제 본드 굳는 걸 기다리는 거죠. 오케이. 근데 논리적으로는 10mm도 균열이 가야 돼. 그렇죠. 몰탈은 30mm 이하는 그래서 이제 방통 두께가 나오는 거게 되고 방통이 왜 50mm냐? 더 큰 문제는 이 여기에 마루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갖다 갈 때예요. 그렇기도 해? 네. 마루를 제거 안 하고? 네.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마루 그냥 쓰고 싶은데요. 단열만 다시 하고 싶어요. 마루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 걸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협회에서는 100mm 단열을 어쨌든 리커멘드 한단 말이야. 네. 원장을 당연히 이거보다 더 두꺼워지면 좋은 거고. 근데 아파트는 150mm 이상은 어쨌든 할 생각도 없을 거고.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외벽면에다가 붙박이장을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강목을 보내고 이 사이에 단열재를 끼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인테리어하는 회사가. 그럼 이 요령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겠지만 우리 많은 건축주들은 단열재하고 단열샷에 틈이 있으면 폼을 이렇게 쏴주면은 굉장히 성실한 인테리어 회사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때 폼 얘기했듯이 2mm 이하의 틈새는 속에 채워지지도 않으니까 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틈의 규정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2mm 이하는 무시. 이건 국제적으로 룰이에요. 2에서 12mm까지는 폼 충진. 그리고 12mm를 넘어가면 같은 단열재 잘라서 끼우도록 돼 있거든요. 요거는 내내 얘기할 테니까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이에 단열재 끼우고 싶다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사방 2mm니까 어린 짐작으로 5mm씩 작게 만들면 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폼을 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냥 접착용으로 뒷면에만 붙여가지고요. 열겨만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지. 붙이고 끼고 섞어보듯 치면 이 안에서 대류, 왜냐면 뒤에 이미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류 현상은 크지 않은데 그냥 여기에서 약간
몇 미리 정도 오차를 두고 그냥 끼우셔도 된다는 네. 거지. 단열 결손이 생기는 건 네, 네, 아니니까. 네. 이 테두리를 굳이 다 폼으로 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거죠. 예. 그러니까 쏘면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쏘면 지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네, 네. 제대로 안 쏘면 어차피 안 쏜 거니까. 그쵸.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죠. 붙이기만 네. 하면 그래서 이 뒷면에만 접착해서 끝내도 된다는 네, 거지. 네. 됐죠? 네. 그러면 아까 100mm 되고 20mm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120mm 정도 네. 되고 이게 조금 80으로 줄어도 어쨌든 같이 100mm가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단열재의 실내 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법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방습층을 하면 된다는 거야. 저는 여기다가 방습층은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저라면 여기다 방습층을 그냥 했어요. 아, 거기다. 어차피 결로점으로 안 갔잖아요. 안 가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 방습층을 하고 조인트만 붙이는 거죠.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XPS를 넣은 다음에 조인트만 붙이고 얘를 거기다 그냥 붙여요. 20mm짜리를 붙이고 각상은 그냥 살려줘요. 숨도 쉬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판을 치고 여기다 멤브레인을 붙이고 뭐 이거는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야매를 빨리 생각했나? 아니 이게 싸게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자마자 알아 그걸? 아니 이게 제가 여기다 방습층을 할 생각을 한번 해봤죠. 제 집을 하면서. 근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네, 그리고 여기에 멤브레인이 들어가는 순간에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해요. PE 필름. 아니, 그러니까 PE 필름을 그렇다고 또 그냥 PE 필름 쓰기에는 좀 그 없어 보이잖아요. 어제 놀랍네. 이 생각은 전혀 못했어. 여기다 넣겠다는 생각은. 여기다 프라이머만 잘 발라서 테이프로 싹 붙이면은 천정 바닥 싹 깨끗하게 붙어요. 이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눕시다. 네, 근데 네. 나는 어쨌든 굳건해. 네. 나는 여기 들어가야지. 모든 유럽 애들이 여기다 하듯이 걔네들이 여기다 하라 그러면 꾸역꾸역 여기다 하거든. 멤브레인을 치든 PE 비닐을 치든요. PE 필름인 거지. 예. 멤브레인은 최근에 했던 거고. 이게 PE 필름을 가지고 여기다가 하면요. 이 조인트 부분을 이 여기다 타카로 다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카가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가. 예. 그래서 내가 방화등에 대한 규정을 얘기한 거야. 여기에다 피스를 박아야 된다는 거지. 내화 성능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피스를 박으니까 PE 필름이 가능해진 거지. 지금처럼 탁 치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그럼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단열재를 대충 붙여. 방습층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 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 여기다 굳이 뭐 폼 쏘고 채워지도 않는 폼 같은 거 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여기다가 뭐 7호 스프레이 같은 거 쭉 한번 뿌려서 PE 필름을 쭉 붙여. 붙이고 어쨌든 제일 좋은 건 PE 필름하고 구조체 사이를 방습. 아니요. 이게 XPS 그 100mm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방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열재랑 단열재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알았어. 근데 이 테이프를 제대로 하는 가격이면 이게 훨씬 싸. 테이프 워낙 고가야. 방습 테이프. 그럼 청 테이프? 아니요. 그 제대로 된 방습 테이프는 이게 30m 한 롤에 소비자는 한 45,000원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45,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건 SD 값이 있는 테이프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3M 테이프 있어요. 3M 방수 테이프. 이건 아무리 찾아도 SD 값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조금 더 얇아요. 근데 이게 습기를 막긴 막을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럼 번호까지 알려줘야지. 3M 요게 6077 8067인가요? 8067하고 8777이야. 둘 다 같은 제품이야. 이게 15,000원이에요, 한 롤에. 반값이구나. 100ml 정도 되는 거에 15,000원인데 이 PE 필름은요, 이게 여기다가 생각을 해보셔요. 그 본드 칠을 다 해요. 이거를 다 판판하게 펴가지고 붙여요. 이 인건비면요, 이 테이프 이거 좋은 걸로도 쓰고도 남아요. 이 조인트에 테이프 하는 게 낫다. 알았어. 논리를 이길 수가 없네.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막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쵸. 나는 굳건해. 예. 막을 형성해서 구조차랑 만나는 데다가 방 스텝을 붙여주는 게 이게 FM이라는 거지. 근데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면 이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불연으로 가야 돼. 언젠가 가야 돼. 우리나라가 최소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일단 회장님 살아생전엔 글렀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불연으로 가야 그쵸, 돼. 그러니까 왜 자꾸 FM을 내가 강조하냐면 어쨌든 그게 다음 세대가 됐든 다다음 세대가 됐든 어쨌든 외단열도 불연으로 가야 돼. 선진국일수록 단열재는 불연 시장이 클 수밖에 없어. 아니면 여기다가 그 방염 됐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자꾸 이렇게 주화인마에 빠지는 거네. 그래서 이제 FM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또 두 개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6기계 단열재면 여기다가 그 8067랑 8777 여기만 제대로 다 테이핑 돌리고 그리고 30mm 이 위에다 덮는 게 더 나아. 작업성이. 작업성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벽상 세우고 석고보드 투플라이를 피스로 박으면 된다는 거지. 단열을 더 하고 싶다면 여기다 20mm를 굳이 폼 쏘지 않고 뒷면만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열반 사단열재가 개입할 공간은 없는 거야. 그렇죠. 개입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내 단열로서는 가장 건전한 폼이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 방습층이요. 근데 뭐 어쨌든 논리에 졌어 내가. 돈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요걸 알면 건축주한테 선택을 하게끔 하고 이걸 벗어나면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근데 테이프도 제가 직접 붙여봤는데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붙이는 품이 이런 90도 꺾이는 이런 부위는 생각보다 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90도 꺾이는 건 그래서 이제 아까 8067, 877 두 개로 딱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모서리형 테이프는 뒤에 이제 그게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한쪽 떼가지고 이쪽 붙이고 한쪽 마저 떼서. 그러면 어쨌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만 하면 그리고 이제 이 강목이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창으로 올릴 수 있거든. 창으로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서 내가 느낀 거는 발코니 확장한 집. 여기다가 시멘트 벽돌 올리고 창을 올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건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단열재를 하고 싶어도 창 무게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뭔가 단열을 하고 강목을 세우면 창을 버틸 수 있으니까 무게를.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요 하나만 이해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이것도 역시 방습층은 단면이니까 여길 붙여야 되는 거지. 이 습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쪽 조인트로 이렇게 붙이고 이 골조하고 쭉 이 리니어 되는 거에 쭉 따라서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 주변의 단열은 우리 창할 때 창할 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단열이 사실 이게 다야. 이게 슬라이딩일 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태워지고 여기 태워지니까요. 이게 시스템 창 올 땐 이게 안 돼요. 근데 시스템 창은 골조에 태워야지. 골조에다만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단열재가 떠버려요 그냥. 그렇지. 그럼 각상 걸어서 여기에 이 시스템에다가 밑에다가 그 쫄방크를 하나 더 댄 다음에 이 창문을 위로 발을 하나 띄워서 여기서부터 창문을 대고 얘로 단열재를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각상하고 이 앞쪽에다가 플라스틱 쫄대 같은 걸 하나 대서 여기 위에다 요렇게 마감을 공틀을 마감을 쳐야 되더라고요. 집성목 같은 마감을 치면 되는 거잖아요. 집성목이나 뭐 인조대리석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결로가 잘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단열로 이제 감싸야 된다. 그렇죠. 개념 요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오케이 알아. 그래서 레이어 구성이 사실은 다라는 거지. 그렇죠. 별다른 게 없죠. 없는 거지. 단면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 얘기했듯이 결로 방지 단열재는 30mm. 30mm라는 아름다운 숫자가 있으니까 이쪽에 그렇게 단열하고 이쪽에 단열을 하고 이쪽은 어쨌든 30mm. 30mm 단열을 바닥은 필요 없지. 바닥은 어쨌든 30mm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요 부분 이제 방통 얘기할 때. 이거는 하면 될것 확장 같고.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타자를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란다를 확장했을 때요. 아, 그렇지. 베란다 확장은 진짜 밑도 끝도 네, 없더라고.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는 따로 확장만 따로 한 편 찍어야 돼. 오늘은 맞습니다. 이 외벽 단열에 대해서. 길이도 그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장이 90cm잖아요. 90cm네. 450. 450을 잘라서 하면 이제 여기 요 단열재 두께가 이제 100mm를 하셨으니까 이게 550이 돼요. 여기다 바깥에다 붙이면. 상관없어. 네. 요 정도 길이면 그러면 되는 거죠. 거지. 네. 그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걸 붙일 때는 전면 접착을 해야 돼. 아, 네, 네. 그게 네. 어려운데 이게 결로 방지 단열재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네. 전면 접착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이거 다 바르면 좋지. 네. 다 바르면 최선. 이거 우레탄 폼으로 해야죠. 테두리를 일단 다 테두리를 하고요. 하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런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면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점점점 붙이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듬뿍듬뿍 한 다음에요. 듬뿍듬뿍 하면 여기다 이렇게 얇은 합판 하나로 미리 짜가지고 박재로 밑에서 밀어서 눌리게 해놓으면은 한 30분이면 다 굳어요. 오케이, 예. 알았어. 10분이면 굳을 거야. 예. 그러면 된다는 거지. 30mm에 그 900 절반 잘라가지고. 이게 확장 부분이랑 근데 이 얘기랑 또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게 위쪽 집이 확장을 안 했을 때 이게 뭐 거실 확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나 아래가 확장을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외벽이랑 똑같이 들어가야죠 그냥 단열재가. 그렇지. 예. 이게 똑같이 들어가도 네. 이건 정말 어려운 구조야. 예. 위아래가 어떻게 보면 간접 외기잖아. 네, 네, 간접 그렇죠. 외기에 네. 혼자 튀어나온 거란 예, 말이야. 예. 그러니까 위는 뭔가 두꺼운 단열재 붙일 수 있어도 네. 여기는 정말 밑도 끝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예. 다 아래- 드러내야죠 그냥. 그렇지. 예. 근데 다 드러내도 단열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깔 수는 알았어. 있죠. 예. 이거는 확장편에. 네네. 네. 떡밥을 던져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되면 RC가 평활하다고 얘기하면서 찡찡 그래도 아파트는 다 띄움도배 해가지고 한 번 견출한 다음에 미장 안 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알폼이어가지고 평활도가 되게 좋아서 이게 한 장이잖아요 벽이. 한 장씩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인트만 이제 살짝 그 갈아내요. 여기만 살짝 이렇게 견출해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여기다 도배해요. 그냥 바로 이 띠 붙여가지고 여기 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다 도배 띄어서 붙이면 티도 안 나요. 아 진짜? 네. 근데 이렇게 평활대가 아파트가 좋은데 왜 화장실은 떠버리 시공을 해? 싸잖아요. 아 진짜? 사실 아파트는 평활도가 있어서 본드발이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알폼으로. 나는 굉장히 믿기 어려워. 그래도 그러니까 아파트는 일단은 이렇게 올라갈 때 전부 다 티아를 따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택은 티아를 안 써요. 주택은 5층까지는 티아를 안 쓰고 그냥 가니까 나중에 보면 한 7cm도 누워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해. 왜냐면 내가 이거 증명해 보려고 나도 이제 꽤 건설회사 임원급들 친구들이 꽤 있거든. 그 친구들한테 내가 공식적으로 니네 아파트 현장 골조 올라갈 때 내가 평활도 측정 한번 해보면 안 돼? 다 끊어버리더라고. 진짜 한 군데라도 측정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도 못하게 하더라고. 왜냐면 그건 당연하지. 회사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겉부집을 뜯고 난 골조를 보고 싶었던 거지. 그게 정말 떠바리밖에 안 되는 상태인 건지 그게 정말 궁금했던 거지. 근데 그 아파트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섭외하고 싶기도 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느 회사가 골조를 다 치는지도 그분들은 알 거 아니야. 대우건설 아파트에도 타일 붙이러 가시고 그렇죠. 뭐 어디도 가실 테니까. 그러면 골조 평할 때가 그래도 어느 회사가 좀 낫더라. 근데 그렇죠. 그것도 다 현장 소장마다 달라서. 그렇죠.